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 없으세요? 내 셈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요?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책이 바로 남일영 작가의 에세이 내 인생이 흔들린다 느껴진다면인데요. 이 책이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.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?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. 자,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벼랑 끝의 삶입니다. 작가님이 마주해야 했던 그 엄청난 위기, 모든 게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그때 작가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. 방송작가로 일한 지는 10년, 결혼한 지는 5년째였어요. 근데 남편 사업이 계속 실패하면서 사실상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었던 거죠.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린 딸한테는 늘 미안하고 또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어요.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는데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거죠. 마지막 원고를 딱 보내자마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. 심한 하열과 함께. 정말 생사로 오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. 이 심장박동 그래프 보이시죠? 꼭 저것처럼 작가님의 삶도 정말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. 그렇게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데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딱 하나였대요. 바로 5살짜리 딸. 이제 우리 딸 어떡하지?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오직 그거 하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거예요. 그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했던 다짐이 바로 이거였어요. 다시는 이렇게 내 몸 망가뜨리면서 살지 않겠어. 이 순간이 바로 작가님 인생의 정말 큰 전환점이 됩니다.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 2가지를 해요.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었죠. 첫째, 청소 매일 하지 말자. 둘째, 주중에는 반찬 무조건 사 먹자. 아니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남들이 보기엔 진짜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작가님한테는 이게 생존을 위한 정말 절실한 다짐이었던 거예요. 자, 이 일을 겪고 나서 작가님의 삶 그리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. 원래 직업이 휴먼 다큐 작가였잖아요. 다른 사람들 인생 이야기 듣고 글 쓰는 거요. 예전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방황하는 내 자신을 위한 인생 공부가 된 거죠.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.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. 뭐냐면 인생의 힘든 일, 그 굴곡과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상처, 그 깨진 틈이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붙여주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그럼 작가님이 다른 사람들 삶 속에서 발견한 지혜가 구체적으로 뭘까요? 평범한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아주 강력한 교훈 3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 교훈은 좀 의외예요. 바로 가장 부끄러운 기억에도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. 작가님이 중학생 때 늙은 어머니가 창피해서 비 오는 날 모른 척 외면했던 기억이 있대요. 그게 평생의 상처로 남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작가로서의 가장 큰 자산이 되어 주었다고 해요. 자, 두 번째 교훈은 관계에 대한 건데요. 수많은 부부를 인터뷰하고 내린 결론이 아주 단호합니다.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매너라는 거예요.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. 왜냐? 그 매너가 있어야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라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훈은 행복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.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여행하며 사는 한 남자를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건데요.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막 신나고 흥분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특별히 걱정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는 그 고요한 상태,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.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무 일 없던, 어찌 보면 좀 밋밋했던 그날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지도 몰라요. 자,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삶에서 지혜를 얻었잖아요. 이제 이야기는 다시 작가님 자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.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마지막 깨달음으로 이어져요. 남편의 사업 실패가 무려 14년이나 이어졌어요. 결국 작가님은 가족들을 해외로 보내고 소위 말하는 기러기 엄마가 됩니다.
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책임감이라는 짐을 좀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. 그렇게 기대했죠. 그런데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. 홀가분하면커녕 그녀를 덮친 건 정말 극심한 무기력이었습니다. 주변에선 늘 에너자이저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챙겨야 할 가족이라는 그 달리게 하던 동력이 사라지니까 앞으로 나아갈 힘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. 바로 그 순간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. 그토록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짐, 그 지긋지긋했던 책임감, 그게 바로 나를 살아가게 한 진짜 힘이었다는 사실을요. 이 사진처럼 갈라진 틈을 뚫고 피어나는 꽃처럼 말이죠. 책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. 이 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장인데요. 물살이 센 물길을 건널 때 등 가득 짐을 매단 말은 결코 물살에 넘어지지 않는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삶의 무게가 오히려 거센 인생의 물살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든든한 닻이 되어준다는 거죠. 참 역설적이죠?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. 그대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. 인생에 무슨 정해진 속도 같은 건 없으니까 그냥 당신의 숨, 당신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묵묵히 걸어가도 괜찮다고요.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